미국 방문은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국민특검단의 이명규 단장님의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규입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문재인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76차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이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두 가지 반역 행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전선언을 하자. 두 번째,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북한에 대한 합법 정부로의 승인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 그 두 가지의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전선언 반역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9월 15일이었습니다. 유엔 총회 발언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적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여 시험을 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하자는 말은 강도의 아가리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의 발언을 국가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한 것을 두고 마치 우리가 북한의 정부를, 김일성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역시 국가 반역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이미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가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여 왔으나 소련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소련 붕괴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자 북한의 김일성이가 생떼를 써서 동시 가입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마치 우리가 우리 북녘 땅을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선 김일성 정권을 합법 정부인 것처럼 인정한 듯한 그따위 반역 발언을 했으니 우리 국민특검단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도저히 문재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직무 직권 남용 행위는 또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능그룹 BTS라는 청년 가수들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공연 일정과 행사 일정으로 얼마나 바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그들을 억지로 정치 행사에 끌어들였습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문재인은 그 아들 문준영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준영이는 제 스스로 세계적인 정치 미술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자입니다. 바쁜 BTS를 데려가지 말고 세계적인 정치 미술가 문준영이를 데려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문준영이를 데려가지 않고 왜 문준영이는 대한민국 소도시 청주, 정읍, 양구 등으로 돌리면서 그곳에서 수금을 시키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 아들을 지방 소도시로 돌리면서 금품을 받게 하는 행위는 대통령 자신이 돈을 받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전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최서원, 이재용이가 모두 처벌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문재인과 문준영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문준영이가 받은 돈이 2억 184만 원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저희 특검단에서는 어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특검단에서는 어제 문재인에 대한 비판 논편조차 내지 못하는 윤석열의 무기력함을 비판하고 즉각적 후보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보 토론회를 보니 하태경이라는 자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면서 허황된 마음발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회가 180석을 장악하여 국민을 단합하는 기본권을 억누르는 위반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태경이라는 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경선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에서는 하태경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그 아들 세계적인 서치미술가 문준영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바쁜 청년 예능 그룹 BTS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종전선언 따위의 헛소리, 남북한 동시가입으로 마치 북한이 합법 정부 이상 반역 행위는 당장 중지하라. 감사합니다. 네, 이명규 변호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종전선언이 왜 문재인이 반역적 행위인가를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사령부는 정전선언의 바탕을 두고 지금 현재 판문점에 근무하고 있고, 그 유엔사의 일환으로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러니까 정전선이 폐지되고 종전선이 된다면, 종전선이 돼서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폐지된다면 유엔 사령부가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의 주요 보급창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증원이나 보급이 진행되는 것 또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을 통해서 정전협정이 폐지된다면 곧바로 그것은 유엔 사령부의 해체이고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죽기 살기로 3번에 걸쳐서 유엔에 가서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을 떠드는 이유는 바로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시켜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을 통해서 주장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상의 대통령에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방위축인 연합사를 해체하고 유엔군을 해체하고 미군을 나가게 하는, 그리하여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위협과 핵 공갈 앞에 맨몸으로 서게 하는 그런 반역적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종전선언은 그래서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읽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지금 유엔에 가서 한 얘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바로 대통령의 헌법 책무의 위반이자 반역적 행위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반역적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